자, 이번 시간에 이제 국가직 구급 식용작물학 문제 내용을 풀어볼 텐데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 지문도 길지만 난이도가 좀 꽤 있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교적 뭐 응용 문제도 좀 출제가 보였고, 뭐 그림으로 출제되는 것도 이제 뭐 거의 없었는데, 뭐 그림으로 출제되는 문제도 있었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난이도가 좀 꽤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옥수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 문제는 이제 시포 식물하고 시스루 식물에 대한 비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옥수수는 이제 시포 식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의 해결은 이제 시포 식물과 이제 시스루 식물에 대한 비교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번 지문을 보면 옥수수는 CO2 보상점이 보리보다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CO2 보상점이라든지 광포상점, 광포화점, 또 CO2 포화점 이런 내용들은 시포 식물이 보상점은 낮죠. 보상점은 낮고 포화점은 높다. 자,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광합성 범위가 넓기 때문에 광합성 효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CO2가 됐든 광이 됐든 보상점은 낮고 포화점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옥수수는 CO2 보상점이 보리보다 낮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옥수수는 보리에 비해서 광포화점이 낮다 그랬는데 광포화점은 높아야 되죠.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웅성불임성을 이용해서 F1 종자를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작물이고요. 일반적으로 수의사구 개화가 아미사구보다 빠른 그런 웅성 선숙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의 작물이다 이렇게 옥수수가 볼 수가 있고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시포식물, 시스루식물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많이 이제 교재할 때도 설명을 했고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많이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해충 방제법과 같은 범죄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좀 응용 문제에 속하는데 비교적 여러분들이 이제 방제 방법은 또 교재할 때도 많이 언급이 됐었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 등에서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어떤 방제 방법인지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를 했었을 것 같고 해결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문제 지문을 보기 지문을 읽어보면요. 담배 나방의 유충은 수수 등숙기에 알맹이를 갉아먹어 수량 감소 및 품질 저하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해충이다. 일단 나방들의 이제 해충은 이제 저작부 해충이죠. 이제 잎을 갉아먹어서 이제 피해를 주는, 또는 이제 종실을 갉아먹어서 피해를 주는 그런 해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수 알맹이를 이제 갉아먹는 해충이다, 저작부 해충이다. 감소 및 품질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의 해충이다. 수수 이삭의 개화가 끝나고 등숙이 시작할 때 이삭 끝에서부터 밑둥까지 망을 씌우게 되면 담배 나방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갉아먹지 못하도록 이제 망을 씌워서 이제 물리적인 방제를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물리적 방제에 속하죠. 자, 그래서 이제 물리적 방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보기 지문에서 고르면 될 텐데, 1번에 보면 진딧벌을 방사해서 진딧물을 방제하였다. 이거는 이제 천적을 이용하는 거니까 생물학적 방제에 속하죠. 그다음에 훈증제를 처리해서 보리나방을 방제했다. 이제 농약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화학적 방제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항색 끈끈이 트랩으로 꽃매미를 방제했다. 얘가 이제 물리적 방제에 속하죠. 그다음에 뇌충성 품종을 재배를 해서 멸구를 방제했다. 뇌충성 품종을 이용하는 것은 재배적 방제 또는 경정적 방제에 속하고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잡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옥수수, 수수, 기장은 대표적인 시포 식물에 속하죠. 벽화작물에 속하는 작물 중에 벼를 제외한 옥수수, 벼, 기장 등은 이제 기리 등도 이제 시포 식물에 속하고요. 옥수수, 조피는 모두 타가수정 작물이다 그랬는데, 잡곡류 중에서 이제 타가수정하는 작물들은 이제 옥수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율무, 메밀 이런 종류가 있었죠. 조피는 이제 자가수정 작물이기 때문에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조는 싱글성이고 피와 기장은 청글성이다 그랬는데, 조는 이제, 비교적 이제 건조에 강한 싱글성 작물이고, 피와 기장도, 싱글성으로서 이제 건조에 굉장히 강한, 내건성이 강한 그런 작물이죠. 청글성이다. 싱글성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기장은 내건성이 약하고 수수는 내염성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기장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싱글성으로서 이제 내건성이 극히 강한 그런 작물에 속하고요. 수수는 내염성이라도 내건성이 강한 작물에 속하죠. 4번 다 틀릴 거예요. 작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1번 지문이고요. 그다음 고구마 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수확 직후 10 내지 15일 정도 열을 발산시키는 예비 저장을 한다. 뭐 틀린 내용은 없네요. 열을 발산시키는 예비 저장을 한다. 예냉을 한다 그러죠. 2번 저장 중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에는 무름병이나 검은무늬병이 있다 그랬는데, 무름병이나 검은무늬병, 고구마에 발생되는 병의 중에는 세균병은 없었어요. 이제 감자에 발생되는 병 중에는 이제 교양병이나 대땡병 같은 세균병들이 있었는데, 얘는 곰팡이병이고요. 2번 틀린 지문이고요. 큐어링 온도는 12 내지 18도씨다 그랬는데, 보통 이제 30 내지 33도씨 정도의 온도로 이제 큐어링을 하죠. 상대 습도는 이제 90 내지 95%는 맞고요. 그다음에 저장고 온도는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10에서 13도씨 정도로, 이제 상대 습도는 뭐 85에서 90% 정도의 습도로 저장을 한다. 이런 게 맞죠. 4번이 맞는 지문은 1번이고요. 장류콩 제식거리가 50cm 바이 20cm로 한 주에 2립씩, 한 구덩이에 2립씩 파종할 때 10아르당 필요한 종자량은 킬로그램으로 물어봤고요. 이거는 뭐 그 2립씩 파종하는 파종 간격이 이제 0.5 곱하기 0.2 이렇게 될 거고요. 2립씩 파종했으니까 총 10아르당 면적이니까 1000제곱미터일 거고요. 그 다음에 100립 중에 25g이니까 자, 이와 같이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올 거고요. 얘는 이제 5000g이 나오겠네요. 킬로그램을 하면 5kg이 될 거고요. 답은 1번일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논토양의 토충 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논토양은 이제 지표에 이제 물을 담수를 하게 되면 지표로부터 한 20cm 정도까지는 이제 초기에는 이제 그 호기성 미생물들의 활동에 의해서 이제 그 산소가 부족한 이제 환원 상태가 됐다가 어느 정도 이제 용존 산소량이 높아지면 지표로부터 한 2cm 정도까지 산화층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환원층, 그 밑에는 이제 다시 유기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산화층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산화층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산화층은 굉장히 이제 얇죠. 환원층이 좀 두껍고요. 그래서 산원층이 환원층보다 두껍게 형성이 된다.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논토양과 물이 맞닿는 부분은 환원층이다. 근데 여기 논토양하고 물이 닿는 부분은 이건 이제 산화층이죠. 여기 산화층. 지표로부터 한 1cm 정도까지가 이제 산화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고요. 환원층에는 호기성 미생물의 활동이 왕성하다. 이 환원층에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기성 미생물들의 활동이 왕성하고 호기성 미생물들은 활동이 미약하죠. 4번 아모니아태 질소를 산화층에서 시용을 하면 탈질이 발생한다. 자, 아모니아태 질소를 산화층에 실수를 하게 되면 NH4 플러스 형태의 이온들이 이제 호기성 미생물들이 이제 아질산이라든지 질산화 과정을 거쳐서 NO3 마이너스 형태로 이제 되는 과정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뭐 물과 함께 환원층으로 이동을 해서
질소가스 형태로 이제 공기 중으로 휘산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4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고요. 자, 1, 2, 3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7번. 보리 파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남부지방 평야지에서는 보통 10월 중순에서 하순까지가 파종 적기고요. 월동 전에 이제 주간 엽수 5개 내지 7개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파종 적기를 정하는 게 이제 파종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종량을 적게 하면 이색수가 그다음에 소식을 한다는 얘기죠. 파종량을 적게 하면 이삭수가 감소를 하죠. 단지 개체수가 적으니까 이삭수가 감소하는 거고요. 이삭수가 감소를 하지만 넓게 이제 소식을 했기 때문에 듬성듬성 이제 그 파종을 했기 때문에 철립증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무거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고요. 파종 깊이가 3cm 정도일 때 저추제의 약해를 피하는 데 적당하다. 다음은 3번이고요. 자, 맹류 재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리는 산성 토양에 강하다 그러는데 이제 강산도 토양이 극히 약하죠.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쌀보리가 겉보리보다 더 잘 견딘다 그랬는데 겉보리가 이제 보호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겉보리가 쌀보리보다는 더 잘 견딘다. 쌀보리가 겉보리보다는 더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호미를 논에서 재배해서 높이로 갈아 넣을 때는 이양 전에 되도록 빨리 시용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기린은 여름철 기후가 고온 건조한 지대보다 다소 서늘한 곳에서 잘 적응한다. 비교적 이제 그 맹류 중에 이제 귀리가 대부분 다른 이제 그 보리라든지 밀, 호밀 등은 이제 겨울 월동 작물인데 귀리는 이제 여름 작물에서 비교적 서늘한 기후를 선호하는 그런 이제 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4번. 밀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고 연 강수량이 750mm 정도인 지역에서 생산량이 많은 그런 작물에 속한다. 8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땅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땅콩은 자가수정 말 맞죠? 자가수정 작물에 속하는 콩과 작물이고 우리나라에서 중기 원산이다 그랬는데 페루나 멕시코 같은 이제 그런 남아메리카 지역이죠.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고요. 자, 종시르 주성분은 지방질이고 종자 수명이 4, 5년 정도인 장명종자다 그랬는데 종자 수명은 1년 정도인 단명이죠. 단명종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실기간 중 온도가 높을수록 종시르 지방 함량이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햇볕이 내리쬐면 자방배용 신장이 억제되고 토양이 건조하면 빈 꼬투리의 발생이 많은다. 결합일이 많아진다. 4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1, 2, 3번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벼의 영양기관과 성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분할은 주관의 경우 제2협절 이후 불시장경 마디 부위에서 최초 분할이 발생이 된다. 출현한다. 2번. 조기재배는 분할기의 저온으로 인해 보통 기재배보다 분할수가 더 적어진다. 그랬는데 조기재배는 비교적 저온기이고 저온기 때에는 이제 주와 간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주와 온도차가 커서 크게 되면 이제 분할 발생이 많아지죠. 분할수가 적어진다. 그래서 틀려진 거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겠네요. 그다음에 배우 연면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식거리, 질소 시용량 등이고 같은 양의 지술비를 줄 때 분시 횟수가 많을수록 표면근이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답은 2번이고요. 자, 논 10하루당 10kg을 질소를 시비할 경우 요소 비료 실제 시비량은 몇 킬로그램인가 그랬는데 뭐 비교적 말씀드렸던 것대로 반드시 요소 비료의 질소지 성분량 뭐 주어졌으니까 이 값을 뭐 구하는 것은 그것도 암기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뭐 비교적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0kg 시용량이니까 0.46으로 나누면 되죠. 21.97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22로 볼 수가 있겠죠. 답은 2번이고요.
자, 밭작물의 파종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종자 발화율에 따라서 파종량이 달라지죠. 발화율이 적으면 좀 파종량을 좀 늘려야 되고요.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서 또 당연히 달라지고요. 재배 방식, 아무튼 뭐 조식이나 조기 재배했을 때 이제 파종 적기를 좀 일찍 할 때에도 이제 결주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파종량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재배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재배 방식에도 영향을 받죠. 출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답은 4번이고요. 자, 13번 문제는 이제 그림으로 출제가 됐는데, 뭐 아무튼 시기별로 이렇게 뭐 순서로 나열 수도 있는데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는 형태의 이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벼의 생육 단계에서 가시기 물관리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고요. 지금 생육 단계별로 2학기 이후 한 일주일 정도 활착기죠. 활착기 이후 이제 유효분월기, 그 다음에 무효분월기. 여기는 이제 무효분월기가 될 거고요. 무효분월기 때 이제 물관리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유수생성기, 출수기, 등숙기, 수확기 등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벼의 생육 과정, 라이프 사이클은. 자, 1번 질소질비료 흡수율을 촉진시켜서 분월수를 늘린다 그랬는데, 보통 이제 분월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분월비는 보통 이제 이항 후 한 10일 내지 12일 정도 요때 주죠. 요때 이제 분월 주기 때문에 요때에는 해당되지 않죠. 1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옳지 않은 것. 나머지 이제 도복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항성을 높여서 수확작을 용이하게 하는 시기이다. 논토양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서 유해물질을 배출시킨다. 그래서 대부분 무효분월기 때에는 중간 낙수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서 유해물질을 배출시키는 그런 작용으로 이제 하는 시기가 이제 무효분월기 때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4번 뿌리를 깊게 신장시켜 이제 생육 후기까지 양분 흡수를 좋게 하는 시기도 이제 무효분월기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내용상 그렇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고요. 자, 14번 뭐 내용은 병의 이제 방지에 대한 문제인데 좀 응용해서 이제 출제가 된 문제였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가 되기는 했었는데 뭐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유 게시판의 내용에 논에서 재배하는 배에 이상이 생겼어요 라는 문의가 왔었고, 내용에는 이제 안녕하세요, 오래 귀농한 새내기 농부로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배에 이상 증상이 생겨났는데, 이상 증상으로는 이브 엽색이 단녹색을 띠고 가늘고 길게 자랍니다. 그러다가 도장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벼 키가 건전모 약 2배, 벼 키가 건전모 약 2배. 그래서 뭐 이 병은 여러분들이 잘 이제 병해 중에서 잘 언급이 됐던 내용이죠. 뭐 키다리병이죠. 자, 지베릴라 후지코이라는 그런 이제 곰팡이병이고요. 그래서 키가 커진 벼는 분열이 적게 발생하고 수량이 적어지겠죠. 이러한 증상을 막을 수 있는 방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다리병의 방제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진균성 병이고 종자를 소독하고, 종자 전염성 병이기 때문에 종자 소독을 하고 식물체를 뽑아서 태우거나 이런 방법이 이제 가장 적합한 이제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했을 때 방제 방법으로 언급이 됐던 병이고, 곰팡이병이라는 것도 자주 언급했었으니까. 자, 답을 고르는 데는 그렇게 이제 뭐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문제 이제 유형의 출제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응용 문제로서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15번 식량작물 수확 적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콩은 종자 수분 함량이 18 내지 20% 정도일 때 수확한다. 메밀은 75에서 80% 정도가 검게 성숙했을 때 수확을 하는 게 이제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메밀 같은 경우는 이제 꼬투리가 열기가 돼서 이제 그 종실이 이제 그 탈락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전 성숙했을 때보다는 한 80% 정도 성숙했을 때가 수확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뿌리는 출수 후 35 내지 45일 정도에 수확을 한다. 그다음에 종실력 옥수수는 뭐 수분 함량이 15%
정도일 때 수확을 한다 그랬는데 뭐 15% 정도는 이제 저장할 때 수분 함량이죠. 보통 한 20% 정도일 때 수확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에 15번 문제는 답은 답은 4번이고요. 16번 저장 중에 이제 나프탈렌 아세틱 애시드 NAA라든지 이사디와 같은 약재를 처리를 한다. 처리 방법으로 이제 옥신 종류들을 처리하는 것도 이제 휴먼 타파에 이제 이용되는 방법으로서는 뭐 옳지 않죠. 휴먼 타파 방법은 이제 지베렐린 처리죠. 지베렐린. 1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지베렐린 처리가 가장 유효하게 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온 저장 후 보온이 유지되는 시설에 햇볕을 쬐어준다든지, 그다음에 온도가 10 내지 30도씨 사이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타파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고, 장고 후 산소와 이산화탄 농도를 4% 내외로 조절을 하고 온도를 10도 정도로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휴먼 타파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다음은 팥의 재배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팥은 콩보다 토양 수분이 적어도 발화할 수 있지만 과습이나 염분에 대한 저항성은 이제 콩보다 굉장히 약한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2번 생육 기간 중에 건조할 경우에는 초장이 길어지고 임실이 불량해지고 잔록병이 발생하기 쉽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해당되는 잔록병은 이제 과습한 토양에 잘 발생하는 그런 이제 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생육 기간 중보다는 주로 이제 파종기 때 주로 발생이 잘 되는 병이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생육 기간 중에는 고온 적습 조건이 필요하고 개시기에는 약간 서늘하고 일조가 좋은 그런 환경 조건이 이제 생육에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양은 배수가 잘 되고 보수력이 좋고 부식과 석회 등이 풍부한 식토 내지 양토 같은 이제 토성이 재배에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요 지문 내용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나머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팥에서는 많이 이제 그 뭐 아무튼 기출 문제에서도 이제 내용들은 이제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니까 한 뭐 상급 정도의 문제, 난이도는 상급 정도의 문제이지만 아무튼 뭐 답을 고르는 데는 많은 그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번 배후 생육 및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규소는 수강태세를 좋게 하고 병해충의 침입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원소에 속하죠. 산소가 부족한 물속에서 발화할 때는 초엽이 길게 자라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개체군의 광합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유효분학이다 그랬는데 유효분학이 아니고 이제 유수분학이죠. 이삭 생길 때. 유수분학일 때의 개체군 광합성량이 가장 높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3번이 답이겠네요. 냉해와 건조에 가장 민감한 시기는 이제 감수분해일기 때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해에 가장 민감한 시기는 뭐 누차 얘기했지만 이제 감수분해일기 때가 가장 피해를 받기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쌀과 밀의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쌀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은 밀보다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2번 쌀의 단백질 함량은 7% 정도로 밀보다 낮은 편이고요. 밀이 단백질 함량은 더 높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의 영양가를 나타내는 아미노산가는 쌀이 밀보다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4번 쌀의 글루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인 리신이 밀보다 낮다 그랬는데 쌀의 리신의 함량은 한 220mg 정도 되죠. 그다음에 이제 밀의 리신 함량이 한 140mg 정도로 쌀의 리신 함량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답은 4번이겠네요. 자, 배후 유수분화기에 해당되는 지표로서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유수분화기는 이제 출수 전 한 30일 정도에 해당되죠. 30일, 32일 정도 1번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엠능 지수는 76에서 78, 77 정도로 우리가 계속 제가 언급을 했었으니까 엠능 지수 77 정도가 이제 유수분화기에 해당되고요. 이것도 맞고요.
지엽이 나오는 시기는 이제 추수기라고 하죠. 그다음에 여비 간장이 뭐 아무튼 마이너스 10, 그다음에 0, 10, 뭐 플러스 10 이렇게 해서 감수 분열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유수 길이는 이제 유수 분화기 때 한 2mm 정도 되는 시기가 이제 유수 분화기 때 해당된다. 맞는 거는 이제 기억 니은 지문이네요. 답은 1번일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흥 작물학 20개 문제 다 살펴봤습니다.